제주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도 내 상업지역의 고도를 최대 160m, 4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일단 드림타워가 38층이거든요. 그 주변에도 사실상 규제가 되고 있는 대폭적으로 작년에 전화를 해본 게 뭐 140%까지 풀어준다 그랬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해제를 하면 그보다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일단 발표를 7월달에 한다니까 봐야 되겠어요. 6월달에 검토해서 그럼 주변에 약간 오래된 건물, 대로변에 그것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텐데요. 그 건물을 헐어서 재개발했을 때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은 지하에다 주차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 같은 것도 이게 재개발 30년 남았다. 30년. 그럼 이제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격이.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영동 드림타워 300m 걸어서 총총총 오면 우리 정한 오피스텔 3층에 34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지분으로는 11.3%, 한 60평 넘게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가 본데 그 부분이 20몇 평 된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일단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피스텔은 한 10평이라도 1평 반을 소유해요. 실질적인 토지는 3평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오피스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지분 보유가 굉장히 가격 경상이 중요하다. 드림타워 발표에 의하면 자기네가 이 한 평당 거의 그 1억을 육박하는 것 같은데 이게 8천 거의 9천만 원, 2023년 때는 거의 8,5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1억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도 하나가 발표되면 더 뛰겠죠. 엄청나요. 건물가까지 3억을 넘을 텐데요. 저는 걸어서 총총총 같은 대로변에 더구나 코너변 먹자골목으로 하는 상권에 그렇죠. 그 대형 상권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그 주변에 주택을 헐고 다 빌딩을 짓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식당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가격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뛰는데 10년 사이에 그 2013년도에 천몇백만 원이라고 이렇게 롯데개발 측에서 이렇게 드림타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8천 몇백만 원으로 지금 뭐 건물 토지가만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그 같은 지역인데 저희는 얼마일까요? 네네. 그 주변에 어떤 도로 낀 데가 8천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데가 4천만 원, 5천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에서 건물가까지 보통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업 지역이 최대 그 제주도 지형의 구글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 높이를 최대 160m, 40층까지 허용을 할 것이다. 준주거 지역은 90m, 30층까지, 주거 지역은 75m, 25층까지 허용할 것이다. 그 아파트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번화가가 노영동. 그래서 노영 오거리 부분이 가장 번화가거든. 땅값도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금융지구로 만들려면 여기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수입자도 5천 대 이상 되고 한마디로 이렇게 상권이 제일 발달을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금융지구로는 성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이것을 사모펀드 투자할 때도 이 빌딩 투자를 먼저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향후 고도 완화가 상당 부분 이렇게 그들이 투자에 있어서 빌딩 투자하면 적어도 5년 10년 최소 5년 10년이 해야 될 텐데요. 10년 그 이상도 해야 될 텐데 재건축을 하자면 이제 오래된 이런 30년에서 오래된 건축물을 대로변에서 찾으려면 없어요. 정원 오피스 내외에는 제가 보니까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옆에가 다 고층 빌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면 40층까지 허용을 하게 됐을 때 가격이 굉장히 높이 뛰어놀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제주도의 작년대 전화를 결국 140%까지 허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대폭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 부분 이게 뛰었다. 저희도 10년 사이 한 10배 정도 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만 안 오르고 드림타워만 오르고 그 옆에는 다 오르고 저희만 안 오르었을까요?
딱 빼고 네, 많이 안 되는 거라고. 국제 투자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기네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자기들이 팔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이게 그 가격을 주변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도 고도 완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출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가 바뀌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도 기업들도 제주도 땅을 만약에 홍콩이 10분의 1이라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달러 전쟁 기조로 할 수밖에 없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 엔화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면 뭐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다면 인구수가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서 촉진하게 될 그렇죠. 이렇게 금융도시로 변화되는 이런 부분 또는 특히 빌딩 투자를 미국과 일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미국 교포 일본 교표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땅을 사고 있는데 55%인가 이 정도가 이렇게 제주도나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미국 교포가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미국 교포, 일본 교포 이렇게 교포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인가 내에서 미국 투자자분이 이렇게 제주도에 한 4, 5천만 달 이렇게 들어온 이게 좀 얼마 전에 많이 들어온 적이 있고요. 유럽도 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인가 네. 약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제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그걸로 생산된 거를 수소 상소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거나 산소를 생산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제주도 내 어떤 전기 추진기, 전기의 수직이 착륙기를 해서 제주도는 도심 항공을 이렇게 처음으로 2025년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직이 착륙기가 지금 기술로도 슈퍼 호넷이라든지 F-35 같은데 B 같은 데는 수직이 착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판에서 오르고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민간 항공기에 도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매우 쉽다. 항공 기술을 갖다가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항공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반영이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데 시내 같은 데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 제 기술이 상당히 도입이 되는 거 보면 안드릴 같은 이건 제 개인 주장입니다. 제 걸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엉터리 기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합리적 이성적인 이런 기술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이상으로 기술이 기존의 모든 기술을 뛰어넘고 이것을 상당히 그렇죠. 이거를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미 그 반도체 회사도 제 거를 다 쓰고 있고요.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무단으로. 제 기술이 그래서 i10에 제 기술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플라시드 창문 같은 거 이렇게 유리창에다 덧재는 걸 같은 비상빌 시스템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시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엉터리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학 기술도 그렇고 의학 기술도 엉터리는 법적인 것도 제가 그렇죠.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태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주도가 홍콩의 10분의 1 만이라 되면 대박 투자가 미국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유럽도. 그래서 그 시기가 문제죠. 시기가 이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제주도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수출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이것이 된다는. 그래서 수많은 연구단지와 어떤 과학기술 학원들, 그래서 외국에서도 수학을 해서 학원 위주로 해서 수료를 해서 각국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주도나 다른 데서 그래서 학원을 만들어서 빨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것이다. 뭐 언제 대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언제 그걸 인재를 그러냐. 학원 만들면 불과 1, 2년 사이에 과학기술 인재를 막 쏟아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걸 안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학원 나온 사람들을 갖다 자기네들의 기업에서 취업을 시켜주면 누구나 너도 나도 간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지역의 수출 기업들을 유치를 좀 대응을 하나 해주면 이것을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땅을 팍 사야 됩니다. 제주도는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거짓 희망을 제시하거나 그 장밋빛 꿈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과학적 합리적인 태도로 제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투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일본도 제지진이 있잖아요. 대진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도피처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지만 앞으로 수직 이착륙기로 인해서 물류도 수직 이착륙으로 미국과 이렇게 가게 되는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항공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제주도로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지금은 이렇게 한또 이게 말이 관광객들이 1,300만씩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1,200만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본 쪽으로 다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제 정적인 관광,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콘텐츠가 알찬 이런 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쇼핑까지도 같이 홍콩처럼 연구를 해서 쇼핑까지도 같이 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다른 데 없는 상품이어야 될 텐데 여기도 그냥 다 있으면 뭐하러 쇼핑을 할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인구수가 좀 오늘 80만, 100만 벨라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인구수가 뒷받침이 돼야지 외국 인구가 뒷받침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경찰로서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제주도가 그래야지 이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뒷받침이 돼야죠. 어쨌든 제주도가 30년 만에 대폭 완화를 했다. 40층까지. 우리는 이렇게 정한 오피스텔은 사실 상업지역입니다. 40층까지 허용된다니까 아직 그것이 7월 달에 발표한다 그래서 대선 때문에 미뤄졌다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도가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가족끼리 공동 보유를 하고 있어서 상속으로 받았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 지분 정리를 해서 이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